네, 지난 4월 인천의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됐고 이후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들이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데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더 있었고 LH 공사 현장에 감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한 LH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는데요.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관리 감독의 부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감리 인원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적정 인원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다는 건데 그것보다 도대체 어느 정도나 더 부족했던 겁니까? 먼저 이제 감리 인원은 이제 모든 공사가 딱 동일한 게 그 감리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총괄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감리 단장으로 볼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배치가 되고 그 외에 이제 건축 그 감리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 감리자가 배치가 되고요. 예. 그 외에 뭐 토목, 기계, 뭐 전기 이렇게 그 다른 공정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들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전문 감리자들이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감리 그 배치 인원은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아마 이번에 확인된 거에 따르면 이런 그 공사 내용에 따라서 그 감리 배치 계획서 같은 것들이 이제 사업 계획 승인할 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 배치 계획과 비교했을 때 아마 감리 인원이 적게 이제 부족하게 배치가 돼서 된 걸로 확인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보면은 뭐 명확히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규정되진 않지만 뭐 네. 상황과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네.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좀 부족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자 건설 현장에서 무엇보다 이 공사 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감리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결국 이게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고 그렇다 보면 사고까지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감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뭐 처음 이제 저 이번에 이제 부실 시공으로 드러난 단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계상 하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자들은 당연히 이제 설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검토할 의무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공사가 진행됐을 때 최종적으로 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감리 인원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이제 부실하게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서는 그 관리 감독을 감리자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 시공자 역시 감리 인원이 부족하니까 예. 아무래도 해이한 마음으로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결국 이러한 것들이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런데 LH가 이 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를 15곳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보니까 5곳이 더 있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예. 부분인데요. 뭐 지금 LH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내부적인 뭐 의사소통의 문제다 이 정도로 좀 치부한 거로 보이는데 물론 뭐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LH 자체가 뭐 부실 공사의 단지를 좀 축소하려는 거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이제 부실 시공 단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비난도 커지겠지만 그 부실 단지를 이제 보수 보강도 해줘야 되고 예. 입주민들의 보상책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고요. 또 예. 나아가서는 이제 뭐 또 이제 정관 예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 지금 뭐 아마도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5곳이 누락된 거를 넘어서 이제 자체 조사 결과까지도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전관 예우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철근 누락 단지를 설계하고 이 감리한 업체와 이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업체가 LH 출신 등 전관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이 공모가 아니라 이렇게 수의 계약을 맺는 겁니까? 법으로 딱히 뭐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겁니까? 사실은 좀 민간 아파트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민간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이제 주택법령에 따라서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제 관할 관청이 되겠죠. 승인권자 이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서 이제 한국 그 LH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법에 따라서는 단순히 건축주가 이제 감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LH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예외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규정으로 감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진 걸로 보이고요. 아마 그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감리업체를 선정했다고 본다면 법률적으로 좀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LH는 이 설계 공모에 당선이 되면 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공모형 수의 계약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물론 내부 규정으로는 그렇게 됐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상당히 의심이 되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민간 건설 업체들도 수의 계약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수의 계약하다 보면은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이제 비용도 이제 더 공사 비용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굉장히 까다롭게 예를 들면 공사 대금이 어느 정도 뭐 3천만 원 이하라던가 아니면 특수한 기술 공법을 가진 업체만 수의 계약할 수 있다던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LH도 아마 그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수의 계약 규정들이 공정한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절차나 뭐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보이긴 이제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밀어주고 싶은 업체를 수의 계약을 통해서 하고 싶었을 때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공모형 수의 계약 아니었겠느냐라는 의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그 심사 기준도 마찬가지고 심사위원들도 또 그 LH의 입맛에 맞는 분으로 선정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꼼수의 일환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LH의 입장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일련의 사태 이후에 LH는 환골 탈퇴를 예고를 했는데 네.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 중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철근을 빼먹은 업체에게 또다시 일감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뭐 혁신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뭐 절차나 규정대로 이제 업체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느 뭐 일반적인 민간 업체들도 뭐 부실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게 확인되는 업체들은 다시 계약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국민이 아는 정관 업체들을 부실이 확인된 업체들을 다시 계약을 이 상황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LH 내부 규정만으로는 이런 업체들 배제할 수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걸로 보이고요. 예. 하루빨리 혁신안이 마련돼서 이런 부실 업체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또 원희룡 장관이 LH 정관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아마도 이제 뭐 국민들이 워낙에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예. 긴급하게 좀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좀 절차가 중단이 되고 국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예. 자, LH 관련해서 책임자들이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퇴를 두고도 꼼수 사퇴 아니냐 네. 이런 일각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뭐 저도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지금 사퇴한다는 임원 대부분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어차피 예, 이제 그렇더라고요.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사퇴라는 게 정말 책임지고 정말 어떤 뭐 자신들이 어떤 그 피해를 감수하고 사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예정돼 있던 사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은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사실은 뭐 임원들의 사퇴는 저는 책임을 다한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LH 임원들은 지금 그 부실 시공 단지를 어떻게 보수 보강할 것이냐, 그리고 입주민들을 어떻게 보상안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긴급한 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긴급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들이 사퇴를 해버리면 오히려 긴급한 결정이 지연되니까 오히려 입주민들이 이제 피해를 더 입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이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책임 회피와 면피용이다 이러한 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인 것 같은데 자,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LH가 혁신하겠다고 나선 게 단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부실과 이런 비리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거든요. 없어지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제가 LH를 좀 뭐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조금 억울한 측면은 사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2년 전에 이제 그 취업 제한 규정을 좀 확대 적용해가지고 지금 좀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지금 부실로 확인된 단지들 대부분은 2년 전에 그 취업 제한 규정이 확대되기 이전에 아마 사업 계획 승인이나 감리 설계 업체들이 결정돼서 진행됐던 단지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그 취업 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됐을 때 효과를
아직은 나올 단계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봤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또 이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좀 이 문제가 과연 그냥 LH의 문제일까? 제 생각에는 사실은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서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기를 통해서 물론 LH도 혁신을 통해서 개선돼야겠지만 LH를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 산업 전반이 조금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이게 안전과 관련한 사고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이렇게 경영진이 사퇴하기도 하면 사업 차질이 우려가 되고 또 보강공사 등으로 공사 지원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공공주택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입주 이미 공사가 진행됐거나 아니면 완료가 돼서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 중인 단지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이제 보수 보강을 해서 입주민이 신속하게 이제 지연되지 않도록 입주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제 신규로 이제 진입해야 되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공급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 게 기존에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사태가 불거졌을 때 기존에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신규 공급 아파트 사업이 중단되거나 좀 지연된다고 했으면 오히려 그 LH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신들의 계획이 부실 공사를 염두에 두고 세운 계획이라는 걸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미 계획되어 있던 신규 공급 아파트들을 이제 뭐 계획을 수정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예. 앞으로 이제 뭐 건설회사 LH를 포함해서 건설회사들이 이제 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든가 아니면 공사비가 너무 저렴하다든가 이런 핑계거리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급 차질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장기적으로 어쨌든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한 이 보강공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네. 변호사께서 나오셨으니까 입주민들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강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제 예. 뭐 철근 누락에 따라서 보강공사가 어떤 공법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공법이 너무 보수나 아니면 보강하는 공법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구조 계산에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뭐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수 보강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예. 다만 그 입주민이 또 신뢰할 수 있는 보수 보강이냐, 이건 또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지금 어쨌든 최종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입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입주민들이 지금 이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은 조금 전망 자체는 조금 어두울 수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입주민들은 크게는 이제 입주하고 있는 단지가 있고 이미 이제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예. LH가 다행히 입주 예정 중인 단지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뭐 계약 해제도 받아주고 계약금도 환불해 주겠다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입주 예정자들은 법적인 소송을 갔을 때 사실은 계약을 취소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이제 보수 보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LH가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결정을 잘한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입주한 단지에서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 사실 우리나라 법적으로 지금 입주한 단지에서 이제 부실 시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할 수 있는 폭은 그 보수하는 비용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LH가 보수 보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수 보강이 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입주민들이 사실 보상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도 손해고 뭐 입주민들이 그 보수 보강하는 기간 동안 느껴야 되는 그 공포감도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입증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저희가 다뤄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경찰이 이제 LH 진주본사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로 인해서 좀 논란이 잠재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논란이 잠재울
없다기보다는 이제 논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이제 부실 시공 자체, 그러니까 안전 사고가 없었던 그냥 자체적인 부실 시공 자체만으로는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LH 같은 경우는 지금 정관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확인된 바가 있어서 예. 아마 이번 수사는 그냥 단순하게 부실 시공을 넘어서 이제 뭐 정관 업체들끼리의 어떤 담합이라던가 아니면 LH 자체적으로 어떤 배임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가지고 좀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여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논란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쨌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관련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